근데 방학 때 행렬 한번 하긴 했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행렬은 우리가 이게 이제 새로운 수학 구조를 만드는 거야. 수학 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너가 뭐 공통수학 수할 때 집합 같은 거 똑같지? 집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연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연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랑 이제 다르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애라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애고, 그래서 얘가 이제 언제 쓰이냐면 사실은 막 여러 가지 많이 쓰여. 이제 막 물리에서도 쓰고, 뭐 컴퓨터 공학에서도 쓰고, 그다음에 뭐 통계학에서도 쓰고, 뭐 이런 게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 같은 것도 다 이제 이 행렬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행렬은 저런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습하고 연산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요 행렬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문자, 숫자 이런 애를 직사각형으로 만든 거야. 문자, 숫자 이런 거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거.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든 숫자든 사각형으로 배열을 하면은 그게 이제 다 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행렬이 이제 보통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다가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쓸 때 여기 이제 요 줄 요거를 이제 우리가 1행, 그 다음에 요 놈을 2행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 요렇게를 우리가 1열, 2열, 3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가로줄이 행이고 세로줄이 열이고 이제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행을 앞으로 표현해갖고 얘는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애는 요거 가로하고 세로가 다 2개씩이니까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은 행렬의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행렬의 모양이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크기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거고, 얘도 요 앞에 이제 붙어 있는 애가 행렬의 모양, 크기 이런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같을 때 우리가 이거를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개수, 곱해진 개수가 똑같은 때, 그때 이제 정사각 행렬이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거의 여기 이제 공통수학에서 하는 거는 거의 2차 정사각 행렬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얘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요거를 이제 행렬의 성분이라고 하는데,
저거 성분이 표시할 때 이제 우리가 얘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행 3열에 있으니까 2,3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저 하나하나 성분이고 성분에는 저렇게 우리가 적도로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이제 표현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표현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보통 행렬은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간 성분은 소문자로 쓰는데 요걸 이제 이름 붙일 때 요거는 이제 A11, 12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2행이니까 21,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I, J 성분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나타낼 때 여기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행렬에서 요게 관계식이 뭐 EI-J다. 요렇게 이제 성분을 우리가 얘로 얘를 정리한다.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 1 들어가면은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1가 여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2니까 여기다가 1, 2 넣어서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지. 뭔가 알겠지? 그래서 성분은 저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1번에 나온 걸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용어가 이제 같은 꼴의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이 있어. 같은 행렬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은 꼴이라는 거는 요게 같은 거 그러니까 뭐 2 곱하기 2 이런 거2 곱하기 3 요게 이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형태 저 행수랑 열수가 같은 거 요걸 이제 같은 꼴이라고 하고 이제 서로 같은 행렬은 진짜로 이제 A하고 A라는 행렬하고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얘네 둘이 이거가 진짜 같고 얘네 둘이도 이렇게 같고 이렇게 해서 완전 같은 거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하고 이때 요 성분들이 다 같으면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 하면은 그냥 아예 성분들이 다 같은 행렬이고 그 다음에 같은 꼴이면은 저 형태들만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행렬에서 이제 우리가 그 덧셈하고 뺄셈하고 뭐 실수배가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 덧셈하고 뺄셈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은 꼴일 때만 돼. 그러니까 같은 꼴이라는 거는 그 대응되는 그 성분들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만 이제 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1, 2, 3, 4 이렇게 있고 B가 뭐 5, 6, 7, 8 이렇게 있으면 둘이 이제 더하면 그냥 같은 성분끼리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행렬이라는 거를 어쨌든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이 연산법은 그냥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외워야 돼. 그래서 행렬에 덧셈하고 뺄셈은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고 얘도 더하고 빼고 얘도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면 된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수배 같은 거는 내가 A라는 행렬에다가 K라는 애를 곱하면 여기도 이제 다 K가 이렇게 곱해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 실수배 같은 거는 그 사실 벡터에서 이게 쓰이는 거라 가지고 나중에 저게 저런 식으로 되는 게 언제 쓰이나 그건 근데 이게 벡터 아무튼 나중에 벡터를 배워야 돼.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 연산만 이해하면 돼. 외우면 돼.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행렬.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호를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영행렬은 그냥 다 이렇게 0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런 꼴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냥 뭐 언제든지 뭐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냥 모든 성분이 다 0이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영행렬은 뭐 그렇게 돼 있다. 모든 성분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실수 배는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행렬에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에서 이제 뭐 교환 법칙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게 다 성립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지. 그 가장 중요한 거. 행렬의 곱셈.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해. 행렬의 곱셈이. 그래서 사실 뭐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저거고 저거를 이제 잘 해야 돼.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이제 두 가지 행렬을 어쨌든 이렇게 뭐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으면 그게 이제 곱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약속을 이렇게 성분끼리 덧셈 뺄셈 할 때는 얘네들끼리 뭐 A11이랑 B11을 더하고 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곱하기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곱하기는 이게 또 사용 방법이 달라서 그래. 그거는 이제 사실 대학교 가야 그것도 아는 건데, 어쨌든 이 곱하기 자체가 그 약간 함수의 합성 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성도 뭐 공통적 투에 있는 거, 어쨌든 뭔가 함수 두 개를 합성시키는 그런 개념이어서 그래서 곱하는 방법이 달라.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둘이 곱해가지고 새로운 행렬이 될 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고 얘가 n 곱하기 r 행렬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행렬은 항상 곱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요거가 같아야지 돼. 저 두 개가. 저 두 개가 같아야지 연산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그럼 두 개를 연산을 하면 요렇게 돼. 저게 m 곱하기 n 행렬이었고 n 곱하기 r 행렬인데, 행렬의 곱셈 자체는 얘네 둘이 요게 같을 때만 성립을 하고 쟤네 둘이 다를 때는 성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함수 같은 개념이라서 대응되는 애가 없으면은 성립을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결과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한 개짜리는 너무 쉬운 거. 이거 두 개짜리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고, 그 다음에 얘가 2 곱하기 1 행렬이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수가 이제 똑같지? 똑같으면 이제 연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연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연산을 할 때 얘는 이제 이렇게 나누고 얘는 이렇게 나눠서 얘네 둘이 이제 곱해서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얘가 cx 플러스 by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행이 중요하고 얘는 이렇게 열만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행만 보고 이쪽에서는 열만 보고 이렇게. 그래서 둘이 다 이제 개수가 똑같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곱셈을 하는 항상 기본은 이거야. 여기다가는 가로줄을 긋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세로줄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가로줄 세로줄이 그어졌을 때 얘하고 얘의 결과가 여기 오고 얘하고 얘는 여기 오고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얘하고 얘는 여기, 얘하고 얘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ax 플러스 by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저거 곱셈하는 거는. 그래서 얘도 이제 얘가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2니까 이게 이제 같으니까 곱셈이 된다. 이게 저거 알겠지? 곱셈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곱셈이 안 되는 경우가 여기 이제 1, 2, 3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2 곱하기 3이고 얘도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이제 요거 두 개가 다르지? 이제 요거 두 개가 지금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연산할 때 여기다 이제 가로줄 긋고 세로줄이 그었는데 얘랑 이제 계산을 할 때 1은 1에 대응되고 2는 7에 대응되는데 3이 여기 어떤 수에 대응이 될 숫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산이 안 되는 거야. 저게 다르면 대응될 숫자가 없어서.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이 되는 애가 있을 때 연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곱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두 개를 이게 곱한다기보다도 이게 약간 그러니까 많은 곱셈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곱셈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에 m이라는 가게가 있고 뭐 b라는 가게가 있어. 그래서 이 가게에서 근데 요게 이제 행렬에 곱셈이 쓰이는 그건데 요거 자체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너가 이해는 해야 돼. 요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햄버거를 팔고 뭐 콜라도 파는데 얘가 이제 뭐 여기는 햄버거가 1,500원이고 여기는 2,000원이고 뭐 여기는 1,000원이고 뭐 여기는 뭐 500원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A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햄버거 내가 3개를 사고 콜라를 2개를 사고 싶은 거야. 햄버거 3개에다 콜라 2개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사면은 3 곱하기 1,500 더하기 2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저기서 샀을 때는 3 곱하기 2,000에 2 곱하기 500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행렬로 나타내 보면은 요게 그러니까 저기 쟤는 1,500, 1,0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2,5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3개, 2개를 이렇게 산단 말이지. 3개, 2개를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요걸 이제 연산을 해보면 곱셈을 해보면 여기에 그러면 여기 1,500 곱하기 3 더하기 1,000 곱하기 2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곱하니까
얘가 이러한 가격표가 형성이 돼 있을 때 내가 이제 구매하려는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가 필요한지가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여기다 이게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엮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쪽 줄에는 A가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나오고 이쪽에는 이제 B가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 행렬의 곱셈은.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은 두 개를 이제 곱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주어진 자료가 있고 이쪽 자료가 있을 때 이거가 서로 대응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표하고 얘 개수로 이렇게 나눠서 쓰면 힘드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은 너가 여기에 A가 3이 있고 2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이 됐을 때 아, 내가 이걸 구매하는 데 드는 총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나타내는 거구나. 총 구입 금액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행렬을 곱해주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얘가 나온 결과가 뭘 말하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실제로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저쪽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고 이쪽에는 뭐 사용되는 개수나 뭐 그것들이 붙으면 그것들을 해서 뭐 완성품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재료가 쓰이느냐,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곱셈이랑은 조금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곱하기는 뭐 이런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개념에 이제 내가 지금 4번까지 얘기를 해준 거고 5번이 아주 중요한데 5번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진짜 그래서 행렬의 곱셈의 우리가 이제 성질인데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 곱셈이 그 정의되는 조건은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A의 열 개수랑 그 다음에 B의 행 개수랑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같아야지 이제 성립을 하는 거지. 그 개수가 같아야지 이제 여기 성립을 하는 거고. 여기 일단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일단은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합 법칙이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이 앞에 이제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뒤에 두 개를 곱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결합 법칙이 바로 옮겨다니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해. 그래서 분배 법칙은 뭐 여기 A가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도 저 두 가지는 성립을 한다. 근데 이제 성립을 안 하는 게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뭐냐면은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있는데 얘네 둘이 다르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우리가 곱하기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A하고 BG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거를 둘이 자리를 바꾸면
A하고 FG가 첫 번째 항으로 가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엄청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게 다르죠. 그래서 요거 이제 분배 법칙 쓸 때도 내가 지금 저거를 순서에 맞춰서 써놨는데 이게 얘랑은 다른 거지. 만약에 BA 더하기 CA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른 거야. 저 AB 더하기 AC랑 저 A에 내가 위치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뒤로 옮겨가지고 BA 더하기 CA 이런 식으로 쓰면 다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그건 일단 영인자 하면서 설명해. 일단 여기까지 이해갔지? 교환 법칙의 이제 그래서 저 교환 법칙 성립 안 되는 것까지 이제 잘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0페이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곱셈 법칙이 이제 좀 달라. 곱셈 법칙이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걸로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요게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은 A제곱 플러스 AB가 하나 나오고 요렇게 전개가 되면은 요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아니라 결론은 제곱은 이렇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A-B제곱도 마찬가지예요. A-B제곱도 이게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저 교환법칙 성립을 안 해가지고 곱셈 공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도 그러니까 원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그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요거를 이제 전개시키면 요게 A제곱 마이너스 BA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게 A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를 연산한 게 얘란 말이지. 그래서 얘도 얘를 계산을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고 요게 요런 식으로 연산이 돼가지고 이것도 내가 자리 이게 그리고 이 둘이 또 자리를 바꾸면 또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내가 둘이 자리를 바꿨었더니 얘랑 또 다른 거야. 이거 이해가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썼을 때랑 또 이렇게 썼을 때랑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플러스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된다. 저거 이해가지? 저게 다 지금 AB랑 BA가 달라져는 거야. 알겠지? 야 그리고 그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이게 A제곱 B제곱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는 A, B, A, B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두 개 제곱한 게 A, B, A, B 그냥 순서대로 곱해지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했니? 그래서 지금 곱셈 공식이 이렇게 지금 완전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A, B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 아니라 A, B, A, B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지. 요거 하나 때문에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요거하고 어쩌다가 계산 결과가 같다. 그때는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있는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게 준 조건이 뭘 준 거냐면 요 행렬에서는 AB하고 BA가 같구나. 요거를 주는 거야. 요거 이해가니?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저런 식으로 되니까 저걸로 둘이 같다고 이렇게 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문제 풀면서 요것만 잘 신경 써보면 돼. 그리고 혹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고 주면은 그거는 그 A, B하고 BA가 같다라고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단위 행렬. 그래서 단위 행렬은 우리가 요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이제 앞으로는 거의 이걸로 쓸 거야. 100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야,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은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A, B, C, D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100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산해도 A, B, C, D가 나. 그러니까 단위 행렬은 그 숫자로 따지면 1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어떤 행렬에 곱해졌을 때 이렇게 혹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단위 행렬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여기서는 너는 뭐저 2차 정사각 행렬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적으면 안 돼. 야, 그래서 있잖아. 이게 단위 행렬이 저렇게 생겼다 보니까 얘는 단위 행렬은 그 A2하고 2A가 둘 다 A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A하고 2A가 둘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 조건이 거기 1번에 지금 1번에 그걸 먼저 말해줘요. 거기 지금 보면은 A는 2A는 A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뭐냐면 거기는 안 써 있는데 A가 정사각 행렬이래요. 이거 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단위 행렬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행렬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정사각 행렬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는 이게 연산도 안 되고 저런 놈은 단위 행렬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저 곱배웠을 때 저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정사각 단위 행렬이 이렇게 성립하는 거는 이때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야, 그래서 이게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이 들어갔을 때는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면은 근데 이거 2제곱도 뭐 2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단위 행렬이 들어갔을 때는 저게 같기 때문에 뭐 요렇게 됐을 때나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돼서
곱셈 공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들어가는 거. 누가 알겠니?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두 개만 더 하면 돼. 두 개만 더 하고 그 조금 쉬었다가 문제도 같이 볼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7번에 이제 영인자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그 영인자라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걔가 뭐냐면 우리가 그 당연히 A라는 행렬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면 모든 성분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행렬이 그러니까 A는 0이고 그냥 B라는 행렬이 있으면 A 그러니까 영행렬인 거지. 영행렬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는 맞아. 그치? 근데 맞는데 근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이거는 어차피 당연한 거니까 A하고 B 행렬을 곱했는데 영행렬이 된 거야.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A가 영행렬이고 B는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는 영행렬이 아닌데 B는 영행렬일 수도 있고 근데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그 A하고 B가 다 영행렬이 아닐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A하고 B가 둘 다 영행렬이 아닌데 곱했는데 영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A, B를 영인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이럴 때를 영인자라고 불러. 그러니까 뭐 대충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야 요거를 연산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계산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0이고 얘 0이고 이쪽도 얘랑 계산하면 0이고 이렇게 해서 영행렬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저 A, B가 둘 중에 영행렬이 아닌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영인자인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영인자의 예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A 행렬이란 A 행렬하고 B 행렬을 곱했을 때 이게 영행렬이 된다고 해가지고 꼭 뭐 이렇게나 이렇게 이건 근데 둘 다 0일 수도 있는 그건 안 나오네.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뭐 0이거나 둘 다 0인 것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요렇지 않다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가지 경우 말고도 저 A, B가 0이 아닐 때 0이 되는 게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해. 저게 엄청 중요한 거야. 저거 이제 우리가 그 진입 판정 문제로 이게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건 안 적혀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xy 곱한 게 0이면 yx 곱한 것도 0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a, b는 0이야. 그런데 BA는 0이 아닐 수 있어. BA 곱한 거는. 그러니까 얘가 그런 얘도 둘이 이거 바꿔서 곱해보면